당신이 자신의 참자아로부터 분리되어 인생이 마치 당신을 표적 삼아 공격하는 것처럼 자신이 내동댕이 쳐졌다고 느껴질 때에는 어떻게든 정신을 차려서 인생을 컨트롤하고 싶어집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어떻게든 잘 해봐야겠다는 생각에 자기 자신을 더 단단히 조입니다. 조금이라도 느슨해지면 모든 것이 무너져서 엎친 데 덮친 격이 되어버릴 것이라고 두려워합니다. 당신이나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통을 겪을까봐 겁을 먹습니다. 강풍이 불어오면 당신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더 뻣뻣해지고 단단해지며 당신을 안정시킬 만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움켜쥐려 듭니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강한 바람을 견뎌낸 키 큰 나무는 줄기와 가지에 상당한 유연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바다에서 거대한 파도가 다가오면 당신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입니까? 열심히 헤엄쳐서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할 것입니다. 거센 파도에 맞서는 대신 긴장을 풀고 파도 아래로 잠시 이동하여 당신 위로 파도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하면 별탈이 없을 것입니다. 파도에 휩쓸려 해변에 내동댕이 쳐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살아가는 자세가 너무 뻣뻣하다 보면 당신을 향해 불어오는 첫 역경의 바람에도 당신은 꺾이고 말 것입니다. 당신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삶의 자세가 내면의 유연성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이 창조된 자아 안에서 살아갈 때에는 인생이란 통제 불가능한 것이란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좌우되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당신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컨트롤하려고 듭니다. 그것은 함정이지만 결국 당신은 자녀, 파트너, 부모, 심지어 자신과의 관계에 매우 엄격해지게 됩니다. 당신은 상황이 특정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원하는 방향이 아닐 경우에는 패배감에 사로잡힙니다. 당신이 10대 소녀의 부모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당신은 보수적이고 권위적인 엄마로서 확고한 자세를 가져왔습니다. 당신은 소녀들이 빠지기 쉬운 청소년기의 함정을 알고 있으며 그래서 당신의 딸에게 옳고 그름, 선과 악의 개념을 심어주기 위해 애씁니다. 여러 해 동안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투자했는데도 10대 자녀는 점점 더 반항적으로 변해갑니다. 딸아이는 잘못된 친구들과 어울리고 정해놓은 통금 시각을 어기는 경우가 잦아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딸아이가 몸에 문신을 새기고 들어옵니다. 딸아이는 엄마가 정해놓은 한계를 침범하며 엄마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엄마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자신에게 진솔한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고는 자기 딸은 이러저러해야 한다는 엄마의 비전에 정면으로 반격을 가합니다. 딸아이가 어긋날 때마다 당신은 끓어오르는 분노로 참지 못하고 딸아이에 대한 고삐를 더 단단히 줍니다. 딸아이는 화를 내고 퉁명스럽게 대하고 무례합니다. 당신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고 그런 상황을 두고 남편과 끊임없이 다툼을 벌입니다. 딸을 대하는 엄마의 태도가 어떤 식으로 달라져야 했을까요? 어느 날 아침 엄마가 딸에게 난 내가 스스로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어 라고 침착하고 사랑스럽게 말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16년 동안 당신과 남편의 강한 영향을 받은 딸아이가 거친 환경 속에서도 자신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만큼 지성과 강인함, 자기 사랑을 갖추고 있다는 암 안에서 당신은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딸이 스스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없게 될 때나 후회할 만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딸은 안전한 피신처이자 의지처로서 엄마를 찾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딸의 말을 사랑으로 귀 기울여 듣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고 어느덧 어엿하게 커버린 딸을 축하하기 위해서 엄마는 딸을 지켜보면서 언제나 여기에 남아 있으면 됩니다. 당신이 참자아에 뿌리를 내리고 모든 것이 신성한 질서에 따라 펼쳐지고 있다는 신뢰 속에서 살아갈 때에는 미리 결과를 정해놓고 상황을 억지로 깨맞추려고 애쓸 필요성이 저절로 증발해 버립니다. 딸의 반항심은 언젠가 직업상으로나 지역사회에서 괄목할 만한 역할을 하게 될 매우 독립적인 여성의 싹수가 보이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설정해 놓은 안전지대를 벗어나 바깥에서 친구를 선택하려는 딸의 욕망은 호기심의 표현이며 장차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어떤 자질을 구현하고 싶어 하는지 스스로 탐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온전히 보호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나쁜 선택으로부터 온전히 지켜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편안하게 하고 싶어서 아이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강요하는 것은 아이들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짓입니다. 마음의 유연성을 갖고 양육하려는 의지야말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궁극의 선물입니다. 인생을 자신의 뜻대로 굴러가게 해보겠다는 욕심에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꽉 움켜쥐려고 하는 것은 언제나 확장과 진화를 향해 나아가는 끊임없는 생명의 흐름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삶은 이렇게 저렇게 되어야 한다는 당신의 선입견에 맞추어 춤을 추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곤란과 도전은 우리들이 진화해 가기 위한 바탕입니다. 삶은 마치 물과 같이 우아하고 부드럽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삶은 자신을 대하는 엄한 태도를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이러쿵저러쿵 자신을 통제하려고 하는 당신에게 삶은 당신이 받아들이고 허용하는 흐름 속에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삶은 당신을 경직성에서 유연성으로, 통제에서 허용으로 데려오기 위해 늘 도전해 올 것입니다. 이 진리를 보지 못하면 마찰, 긴장, 고통의 경험이 점점 심화되어 육체적, 정신적, 감정적 비참함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특정 결과를 기대하고 그것을 단단히 움켜쥐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집착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며 그것은 자연스럽게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나에게는 내 삶이 이러저러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없습니다. 그런 고정관념은 나의 평화를 대가로 치러야 하기 때문이지요. 나는 내가 삶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누가 나를 호흡하게 해주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결과를 정해놓고 거기에 집착하는 일이 없이 흐르는 물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평화롭고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바위나 통나무 같은 장애물이 있으면 돌고 돌아가는 시냇물과도 같습니다. 일시적으로 막힐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다시 흘러가고 더 큰 생태계의 온갖 생명체들, 어류, 조류, 식물, 개구리 등이 그렇게 흘러가는 물과 함께 번성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긴장시키고 에너지를 위축시키는 피하고 싶은 사람이나 상황은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자신이 외부인이 된 것처럼 서먹서먹해지는 시댁이나 처가에 가고 싶어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사사건건 간섭하고 방해하는 직장 동료는 아예 관계를 끊고 싶어질 수도 있습니다. 달마다 내야 하는 대출금의 원금 상황과 이자 부담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타고 가다가 옆 사람이 심하게 기침을 한다거나 낯선 외국 땅에서 택시기사가 터무니없는 바가지 요금을 요구하는 등 황당한 일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모든 시나리오는 마음의 반향을 일으켜 에너지를 정직시키고 위축시킵니다. 이런 생각들과 감정들, 사건들은 즉각적으로 조건 반사를 일으키는 촉매들입니다.
진동적 변화의 맥락에서 볼 때 그러한 모든 시나리오는 우리의 의식적 자각과 에너지 레벨을 높이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런 순간들이 가져다주는 불편함을 더 많이 수용할수록 우리는 우리의 삶 스카라를 더 많이 해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처럼 흘러갈 수 있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진화를 위해 점점 더 많은 추진력을 제공해주기 위함이라는 암 속에서 우리는 바위와 걸림돌 주위를 돌고 돌아서 항해해 나갈 수 있습니다. 당신의 방아쇠가 당겨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연휴인데 새 자녀가 단 것을 너무 많이 먹고 잠을 잘 자지 않습니다. 당신의 시댁 식구들이 주말 동안 머물고 있고 당신의 아이들은 통제불능 상태입니다. 당신의 시아버지는 화가 나서 당신이 그렇게까지 일에 붙들려 있지 않고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면 아이들이 이렇게 작은 괴물들처럼 행동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따끔한 소리를 합니다. 당신은 시아버지가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전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당신과 시어머니가 협동작전으로 키운 아이가 한 명도 아닌 3명입니다. 감정이 몸 전체에서 뜨겁게 타오르고 땀이 분홍빛으로 물들면서 목구멍이 위축되는 것을 느낍니다. 당신은 당황스러우면서도 화가 치솟습니다. 하지만 좋은 며느리로 인정받고 싶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2 주먹을 자기도 몰래 불끈 쥐면서 화를 억누릅니다. 당신은 늦은 밤중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자신이 정말로 죄를 짓기나 한 것인지 스스로 묻습니다. 방아쇠가 당겨지면 당신은 거의 항상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고 실제로 느끼고 있는 상처 이상으로 자신을 부풀리거나 두려움으로 에너지를 위축시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두 중 하나로 진입하는 것은 경험을 통해 흐르려고 했던 에너지를 제자리에 고정된 상태로 붙들어둘 뿐입니다. 그러면 유사한 시나리오가 다른 상호작용을 통해서 동일한 진동을 생성하여 당신으로 하여금 이를 경험하고 해체할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대안은 방아쇠가 당겨지더라도 되도록 마음을 편히 갖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을 잘 음미해 보면 확장의 기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당신의 근육이 이완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세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시원하고 부드럽게 흐르는 개울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내면에서 제기되는 모든 것이 사실은 당신으로 하여금 더 큰 자기 수용과 확대된 인식으로 나아가라는 요청이라는 믿음을 갖도록 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맞서 싸우고 싶거나 끝내고 싶거나 달아나고 싶은 바로 그런 순간들에도 이렇게 마음의 긴장을 늦출 수만 있다면 당신은 놀라운 소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의식은 확장될 것이고 삶은 진화의 흐름을 이어갈 것입니다. 결국 당신은 자신이 만든 여유로움 속에서 상황에 짓눌려 상황이 나를 컨트롤하게 하는 대신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지 그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습관적인 반응을 멈추면 내면의 경직성은 녹아버릴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이 몇 달째 병든 할아버지를 돌보고 있다고 해봅시다. 아무래도 본래 일을 등한시할 수밖에 없어 해고당한 상태라 재정 상태는 엉망이고 수입을 기대하기도 난망합니다. 그런데도 어느 누구도 자신의 재정 상태를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자친구가 알면 당신을 거부할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모로 의기소침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추수감사절에 가족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남동생이 당신에게 빌려준 $50를 왜 아직 갚지 않느냐고 폭로합니다. 당신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가슴이 뜀박질합니다. 할아버지에 대한 당신의 마음 씀씀이로 인해 당신의 본질적인 선함은 충분히 표현되었지만 당신의 자아는 가족들의 몰이해로
이내 방아쇠가 당겨지고 맙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사정을 차분하게 돌아봅시다. 그 순간 당신을 사로잡은 생각은 당신의 진동 변화에 아무런 영향도 끼칠 수 없습니다. 진동 변화를 꾀하려면 그 순간 당신의 느낌과 몸 안의 에너지에 주의를 집중해야 합니다. 어느 부분에서 긴장이 느껴집니까? 어깨 위쪽입니까? 허리 쪽입니까? 조여드는 느낌이 있는가요? 있다면 위장 쪽입니까? 목구멍 쪽입니까? 수치심을 느꼈다면 당신의 수치심은 어떤 색깔일까요? 덮쳐오는 파도에 저항하지 말고 파도가 덮쳐오도록 몸과 마음을 천천히 느껴보도록 합시다. 깊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당신이 느끼는 불편함이 더 큰 변화의 기회임을 알아차리십시오. 오랜 설전을 주고받은 끝에 이혼한 지도 어느덧 5년이 흘렀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느 날 저녁, 당신은 레스토랑에 갔다가 우연히 전 배우자가 누군가와 다정하게 식사하는 모습을 엿보게 됩니다. 그 순간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길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속이 뒤집히고 메스꺼워집니다. 아드레날린이 솟구칩니다. 분노와 배신의 오래된 감정이 당신의 존재를 가득 채우면서 심장이 벌떡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당신이 그에게 충분한 존재가 결코 아니었다는 믿음에 휩싸이면서 순간적으로 눈물이 솟아납니다. 그런 식으로 아름다운 밤을 망치는 대신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자신의 불편한 마음을 지켜보십시오. 감정이 당신 안에서 부글부글 끓도록 허용하십시오. 깊이 호흡하십시오. 느껴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감정도 밀어내지 마십시오. 그런 자신을 껴안아주고 느낄 만큼 느끼십시오. 그 느낌 그대로 포용하고 만사가 풀려나가도록 허용하십시오. 당신의 참자아에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 머무십시오. 방아쇠가 당겨질 때마다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그 사실 자체를 알아차리면 내면의 유연성을 선택할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경험 전체의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감정의 밀도가 어떠하든 풀어놓아 보십시오. 그것이 떠나가도록 허용하십시오. 당신이 처한 상황은 당신의 심기가 아무리 불편하더라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무겁고 밀도가 높은 에너지라도 그것은 신께서 당신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 에너지를 온전히 의식하고 느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 에너지에서 당신이 해방될 수 있도록 당신은 결국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변화를 꾀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려면 더 높은 진동의 자리에서 나오는 내면의 해결책에 따라 책임을 갖고 해야 합니다. 내면의 유연성을 길러 당신이 그동안 내내 길들여져 왔던 반응 패턴을 깨뜨리면 당신은 중립적인 관찰자의 자리에서 삶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위축된 상태의 에고가 아닌 연결과 흐름의 자리에서 행동하게 되고 당신의 그런 행동은 당신의 근원 에너지와 일치된 더 좋은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무슨 일인가가 벌어져서 마음의 방아쇠가 당겨지고 그것을 수용하는 유연성을 발휘함으로써 더 높은 진동적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이제는 알아차리기 시작했나요? 당신의 내면에는 당신의 모든 호흡에 힘을 실어주는 샥티라 불리는 우주 에너지가 존재합니다. 또한 당신을 움직이는 프라나라는 생명 에너지도 있는데 그것은 항상 자연스럽게 위쪽으로 더 높고 확장된 상태로 흐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당신으로 하여금 당신의 참자아를 경험하도록 추진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저항, 통제의 필요성, 경직성은 그것의 움직임을 그 추진력을 방해하고 당신을 분리된 채로 고통 속에 있게 합니다. 수용과 유연성은 샥티와 프라냐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회복시켜 줍니다. 평화를 가져오고 고통을 끝냅니다. 그럼으로써
당신의 확장과 진화를 가속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을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두려워하거나 아프거나 혼자이거나 돈이 부족한 것은 모두 피해야 할 부정적인 경험입니다. 관계 속에서 연대감을 느끼는 것, 타히티 해변에서 칵테일을 마시는 것, 완벽한 몸매와 건강함, 고연봉 직업을 갖는 것은 모두 추구해야 할 긍정적인 경험입니다. 부담감이나 두려움이 없는 상태는 좋다고 여기는 반면 책임감은 무겁고 성가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판단은 참자와의 분리에서 오는 것으로 잘못된 인식과 사회적 프로그래밍의 결과일 뿐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중립적 확장의 자리에서가 아니라 조건화된 당신의 입장, 에고의 관점에서 인지하곤 합니다. 이는 삶에 대한 끊임없는 저항으로 귀결됩니다. 삶이란 우리가 바탕에 늘 깔고 지내는 우리의 조건화를 늘 충족시켜서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지만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오히려 불편하게 하는 경우가 더 많지 않나요?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삶이 맡고 있는 본연의 일은 아닙니다. 삶이 하는 일은 우리를 우리의 참자의 충만함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이 당신의 기대를 얼마나 저버리고 있든,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든, 그것은 당신을 더 확장된 존재의 상태로 이끌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개인사라는 미시적 차원에서와 마찬가지로 사회나 국가라는 거시적 차원에서도 그렇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 선출된 사람을 당신은 좋아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은 나라의 일을 맡아서 열심히 일해야 하지만 더 큰 관점에서 보면 그 나라 사람들의 편협함과 증오, 분노, 두려움 등 아직 풀리지 않은 모든 것을 의식적으로 깨우치는 역할 또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집단으로서의 의식 확장을 꾀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차원에서 보면 당신의 어머니가 이러쿵저러쿵 당신을 지나치게 간섭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머니의 덫에 걸려서 어머니로부터 면밀히 조사당하고 있다는 느낌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당신의 파트너는 사랑받고 싶어하는 당신의 욕구를 전혀 알지 못한 채 눈치 없게 당신의 불안을 촉발하곤 합니다. 당신의 친구는 불치병 진단을 받고 슬픔과 무력감과 절망에 빠져 헤매는 모습을 보여주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조건에 따라 얽매여 있는 삶을 살아온 당신은 조건화의 제한된 관점을 통해 이런 상황을 나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진동적, 확장의 관점을 통해 보면 이런 개인사와 그의 에너지들은 당신에게 무의식적인 것을 의식적인 자각으로 해결되지 않은 것을 해결의 마당으로 가져올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이는 스트레스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스트레스를 당신의 삶에 방해가 되고 건강에 파괴적인 나쁜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조건화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피해야 할 무엇입니다. 그러나 스트레스는 힘든 상황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일 뿐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매체들이 반복해서 보도하듯이 스트레스는 당신의 목숨을 앗아가는 무서운 괴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밀물과 썸물처럼 살아가는 생명체들의 들숨과 날숨처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스트레스에 대한 조건화된 판단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당신은 그것을 악이 아니라 축복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으며 적당량의 스트레스는 실제로 신경 기능과 학습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어떤 경험이든 경험 자체보다 당신의 웰빙에 해로운 것은 스트레스 경험에 대한 당신의 조건화된 인식입니다. 방아쇠가 당겨졌다는 것은
깨어나서 더 의식적으로 자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내면의 유연성을 기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 여유를 당신이 허락하기만 한다면 그것은 곧 당신에게 해방의 날이 왔다는 뜻입니다.